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특집 주식명가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산타랠리가 우리만 피해가서 썩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연휴를 활용해서 우리도 함께 숨고르게 하고 앞으로 다음 전략을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1023번 2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주식명가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는 두 분의 산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범, 아이린 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훈훈하고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수익률까지 출중하신 두 분, 정말 최고의 조합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연범 위원님. 네, 아쉽게도 산타랠리가 무산되기는 했는데 이제 다음에 기대하는 게 바로 1월 휴가잖아요. 우리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은 산타가 찾아왔는데 네.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산타가 외국인이라 우리나라 안 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산타가 안 온 지가 거의 3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증시에는 확실하게 산타가 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인들 움직임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오늘이 좀 이제 휴장이라서 어저께 좀 수급들이 좀 느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그 수급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수급들이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시그널로 보는 게 신용잔고의 상황인데 신용잔고도 지금 바닥을 정말 디뎠다가 다시금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신용자금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수급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미장의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왔거든요. 테슬라의 상승도 굉장히 두드러졌고 결론적으로 기술주들이 역시나 랠리를 이끈다는 건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반도체에 대한 지금 바닥에서의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도 한 번 더 언급이 됐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환율 같은 게도 오버슈팅이거든요. 그쯤에서 추가 확산은 저는 제한적이라 판단합니다. 자, 1,450원이 돌파가 됐고 자,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1,500원, 1,600원 선에 대한 돌파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최근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점차 줄어들면서 환율이 결국에는 1,500원 돌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레포트도 나왔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IMF 시대도 아니고 외환 보유가 그때만큼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유동성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결국에 악재들이 정말 크게 12월 3일 그런 악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드러난 그런 악재들 모두가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1,500원, 1,600원, 1,700원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환율은 이 정도 수준이 그래도 거의 고점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지금 최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2020년대 동학개미 운동을 볼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준비를 했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바닥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정말 일제히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사망자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에서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동학개미 운동을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심리적인 반등,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나 가벼우면서도 내려가는 단점이 있지만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기 좋은 또 그런 수급이 있다. 그런 점도 체크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장 변동성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초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1월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들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쪽으로 관점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반등할 때는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조선 쪽 그리고 AI 쪽 굉장히 좀 수급들이 좋거든요.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지금 계속해서 테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점들을 지금 아울러 비춰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부터의 더 큰 하락의 폭보다는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준비하는 증시를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년 만에 높은 환율이지만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빠르게 환율이 안정되면서 수급이 개선된다면 시장이 좋아질 거다. 굉장히 전망 긍정적으로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크리스마스 랠리가 한창 이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뭐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뭐 이어지지 못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선방해주는 흐름으로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미국 시장을 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또 옮겨가고 또 외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1,450원 전후로 이제 환율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굉장히 극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들어온 외인 수급에 이제 쫓겨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그 외인 수급은 결국은 단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수급이 꾸준히 한 10일 이상 이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고요. 올 한 해 외인 수급이 들어온 물량이 거의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4분기 이어서 1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지속되는지 그거는 이제 바로미터는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이 1,450원 이상 또 1,500원 이상 간다면은 꾸준하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장에 외인이 들어오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1월 정월 효과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왜냐 지금은 이제 지수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6조 9천억 원에 대한 보조금 확정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5만 5천 원 이상 6만 원까지 단기 상승이 나오느냐. 그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우리 시총 상위 종목 1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가 밀어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그 아랫단 종목들 시가총액 종목들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긴 한데 사실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중소형주를 매매하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년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대형주를 매매를 하되 아주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면서 고점과 저점을 한 50에서 60% 정도 열어두시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1년을 봤을 때 향후 25년 1년을 봤을 때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매매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이 좀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소가 언제 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살아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그러면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1월, 2월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연금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환해지 전략을 1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금에서 이 환해지 전략을 연장을 하면서 그렇다면 뭐 정부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나선다고는 하지만은 다시 또 이제 1,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증시에는 다시 또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여러 차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대두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내년 1월 정월 효과를 본다면은
1월 달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벤트가 3가지가 있죠. 크게. 첫 번째는 CES입니다. 1월 둘째 주 1월 7일부터 우리가 10일까지 이어지는 CES를 본다면은 항상 우리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뭐 CES에서는 뭐 AI 그리고 뭐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엔비디아가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브로드컴이 또 상승해주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또 AI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와줬는데 AI는 앞으로 5년 동안 충분히 더 갈 수 있겠죠. 다만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서 그렇다면 1분기, 2분기 실적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저점을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고점을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I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스탠스로 또 보셔야 된다. SK 하이닉스가 9개월 동안 12만 원대에서 24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2분기, 3분기 내내 트레이딩 했는 게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는 큰 흐름이 없이 뭐 조용한 흐름,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하락 리포트가 또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으면 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중기하시고 장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구간이 뭐 크게 비중은 조금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저점을 조금 더 이제 열려놓는다면 다만 이제 보시면은 또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로봇을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추가적인 전략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봐야 될 일정까지도 많이 언급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어떤 쪽을 집중하고 계실까요? 먼저 최원모 위원님. 네, 위원님의 원픽 테마 궁금하네요. 이게 딱 하나 정해야 되니까 좀 네. 어려웠는데 저는 그래도 이 일정이 좀 확실하게 좀 예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논의가 나오는 쪽이 저는 유망하다 생각이 돼서 재건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우주항공 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AI 쪽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로봇 다 좋죠. 다 좋은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저는 재건에 대한 관점을 한 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자, 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트럼프랑 푸틴의 종전 논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매일같이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드론에 대한 피해도 막심하고요. 전쟁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전쟁이 훨씬 더 격화된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종전 수준으로 간다 했을 때는 종전 수준으로 가는 방향성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 산업 자체가 도시재생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 인프라 사업에 트럼프가 또 막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 1월 20일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저는 정해질 것이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SG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이죠. 코스티라스콘에 대한 우크라이나 특허 취득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주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관련주들 일제히 다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이 1,000조 원짜리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에 누가 정말 진출할 것인가에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G가 특허를 받았다라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동 같은 경우는 농기계 쪽으로 MOU까지도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로 봤을 때 계속 탄력 있게 계속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실제 기업에 대한 참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재건주들 그리고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우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한 바퀴 돌았고 한 번 더 수급이 돌 수 있는 그런 또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초 효과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트럼프 전문가 최원범 위원 관련주로 관련 섹터, 재건 섹터 말씀 주셨습니다. 취임식 뭐 하루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재건주에 이제 매수세 몰릴 것 같은데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sek터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늘 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섹터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도 역시나 바이오가 우리가 2분기, 3분기는 SK 하이닉스로 이제 트레이딩을 꾸준히 했다면은 이제 4분기에는 이제 매집을 했는 루닛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참 저점에서 3만 원대에서
무려 이제 8만 원대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무려 140% 급등해주면서 좋은 수익률이 더블 게임이 세 자릿수 나와 주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이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이제 규모가 1조 원대, 무려 1조 5천억 불 돌파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이제 이벤트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내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연도 뜨겁게 시장을 달군 것들이 뭐 비만 치료제가 초반에 1분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면은 점진적으로 알테오젠, 뭐 ADC 항암제 쪽이 굉장히 또 뭐 바닥에서 뭐 3만 원대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10배거가 이어지는 흐름이 보여졌고,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올해로서 올해 고점을 찍고 끝나느냐? 절대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이 사실상 2%의 저성장 국면에서 사실 의료 쪽은 4년간 꾸준히 의약제약품 쪽은 뭐 7%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쪽에 좀 베팅을 하는 것이 맞다 보여지고, 주가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 좋겠다. 사실상 예전에는 우리가 뭐 ADC도 그렇고 기술 수출 관련주라고 해서 뭐 기술 계약 1년에 한두 건이 나오거나 많게는 5건까지도 나오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없는 경우, 1년 내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25년도에도 충분히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임상 성공을 또 기대하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면은 단연코 이제 ADC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또 이제 제가 루닛을 말씀드렸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11월까지 기술 수출 계약 규모를 보니까 기술 수출이 15건이 있었고요. 8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건인데 올해는 15건으로 11월 기준으로 건수는 낮아들었지만 대형 계약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 수출을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게 위탁 생산 개발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이센싱이나 그리고 또 CDMO 쪽까지 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0조 원이었다면 올해까지 해서는 올해는 이 합해서 한 15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쪽 바이오 쪽을 보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됐을 때 바이오 쪽 죽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아직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때는 사실상 이렇게 큰 라이센싱이 불가했었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시임 기간 동안 큰 라이센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 바이오 기업들, 빅파마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바이오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선이 취임식 이후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재건과 바이오,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는 방송 말미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 듣는 동안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담 바로 시작할 텐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전화 많이 들어왔는데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연결 잘 됐습니다. 네네. 네, 연휴에도 지금 걱정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네. 네, 어떤 종목이 그렇게 속상하게 하실까요? 덱스터 네, 13,500원에 30%요. 덱스터 13,500원에 비중 30%. 네. 네, 종가를 보니까 1,190원이네요. 지금 손실 구간에 계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전거래일에 급등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현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이끌고 지금 종목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잘 주신 것 같고 저도 덱스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더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덱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바로 어저께 이제 또 시세가 또 크게 나오고 나서 17% 급등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10,000원대 돌파가 다시 됐고 지금 보유하신 13,500원 정도의 주가라면은 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비중이 또 3%가 아니라 30%시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에 대한 기회비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수급을 받을 때 뭐 트럼프 종목이 올라간다던가 머스크 종목이 올라간다던가 했을 때 그 비중에 대한 그런 압박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한데 제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몇 개를 좀 집어드릴 테니까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 잘 아시겠지만 몇 시간 있으면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 2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거의 올인하고 있을 정도의 지금 마케팅을 벌여주고 있고요. 뭐 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징어 게임 1보다 2, 보통 이제 1보다 더 나은 후속작가 없다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2가 더 기대된다는 관전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BTS가 처음 이제 K 컨텐츠를 이끌었듯이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컨텐츠에서는 저는 오징어 게임 2가 이끌었다고 봐요. 근데 이 덱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VFX, 특수 시각 효과 국내 대표 탑3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OTT 조명 가게라던가 그리고 옥시부인저 같은 거의 특수 효과도 또 담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 아티스트 그룹주들,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시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위즈 스튜디오도 이제 관련주로 오징어 게임 관련주 움직이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 2의 반응이 좋기 시작하면은 관련에 있어서 컨텐츠 기업들 우리 덱스터도 크게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저는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자 주봉 보시고 지금 월봉 보시더라도 그야말로 정말 그 바닥에서 이제만큼 깨어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콘텐츠 쪽이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 2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지금 한한령 해제 분위기도 맞춰서 움직이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중국의 무비자가 우리에게 허용이 됐고 근데 우리 정세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좀 추진이 좀 바로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덱서 같은 영상 콘텐츠 기업들은 다음 달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관점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 만 원대 돌파가 됐고요. 제 생각에는 평단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12,000원 넘어가는 선부터는 부분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12,000원 선부터는 3분의 1 정도 정리하시고 확보된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쏟던가 아니면 이 종목이 12,000원 넘어서 절반 정도 비중 확보하시고 나머지는 평단가까지 기다리셨다가 전체 종료를 하시던가 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홀딩하시고 조금 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오징어 게임 2 개봉하면서 흥행 기대감으로 더 오를 가능성 높다고 봐주셨네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마무리 잘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좀 밝으시네요. 예, 크리스마스라서 그냥 힘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기운 내셔야 돼요. 저희가 더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네네, 종목 고맙습니다. 들고 계실까요?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3,500원에 38%입니다. SK 바이오팜 113,500원에 비중이 38%. 네네. 네, 마침 상담 잘 주셨습니다. 지금 바이오 전문가님, 우리 아이린 네네네. 위원님이 잘 네.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네, 조금
계속 고점 왔을 때 계속 조탁해서 계속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해서 물은 안 타고 그냥 계속 들고 있었는데, 뭐, 한 달 정도 거의 계속 행보를 해서, 네. 근데 기관이나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내년 전망도 너무 조탁해서 계속 이렇게 들고 가도 되는지, 이제 며칠 남도 안 하고 해서 조금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다 해서 한번 전문가님들 도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예, 좋죠. 그 SK 바이오판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난 12월 초에 내전증 합계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에서 3차 이제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데 2차 치료제로 처방을 했을 때 내전증으로 인한 이런 뭐 우울증이나 지각 능력이나 이런 저하되는 이런 것들이 빨리 제거가 되어서 뭐 삶의 질을 높였다. 이런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 엑스코프리 수출이 순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동사에서 내놓고 있고요. 또 연간 5천억 원 매출이 가능하다 했는데 사실상 1조 원대 매출이 좀 더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은 아무래도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종목입니다. 생각하시듯이 뭐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중기 장기라서 한 1년 정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단기적으로 한 달 내가 들고 있었는데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매매를 못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자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비중을 처음에 30%를 담을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시장을 보진 않고 종목이 좋아서 사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바닥에서 사지 않는데 비중을 30% 이상 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단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일 때는 솔직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한 종목을 가져간다 했을 때는 꾸준히 담으시면 됩니다. 사실 매수가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상 10만 원이 맥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고점에서 내가 10% 샀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30%를 들어간다? 시총도 높은데? 그건 솔직히 좀 잘못된 전략이고요. 이제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특히나 뭐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이제 난 항상 좀 더 밑에 빠지면 사야지, 그런 생각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주봉상 10만 원 맥점이고 월봉상을 보시면 움직인 게 없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다면 7만 5천 원도 7만 5천 원이면 시장 굉장히 1년에 두세 번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 8만 원 주는 그런, 그것까지 이제 노려보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일봉상 보셨을 때 한 9만 원 전후로까지 9만 5천 이탈해서 내려간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고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그러면 지금 30% 사셨으면 9만 원 이하에 오면은 내가 사야지 생각하시면서 30% 더 담아서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평단도 낮출 수 있고, 평단은 맥점 1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10만 원 이하로. 그렇다면 수익이 났을 때는 15만 원까지 하면은 비중은 많죠. 수익이 났을 때는 30% 이상의 수익이 나죠. 1차적으로 이제 보신다면 증권사 목표가가 1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를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좀 더 풀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오셔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전후로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보시고 추가 매수하시고 6개월 이상 홀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만 원 부근 추가 매수, 상단으로는 15만 원까지 한번 보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종목명은 유로메카, 매수가는 33,100원, 비중이 좀 크십니다. 50%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어제 로봇주 급등을 했죠.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이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뉴로메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덱스터처럼 전날에 바로 또 상승을 또 크게 하고 마무리를 했죠. 로봇에 대한 전체 수급이 화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그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뉴로메카가 조선과의 지금 협약 가능성에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또 얻었습니다. HD 현대 3호에 또 기계를 또 납품했다는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됐거든요. 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섹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AI 쪽도 강조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라던가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드론 이런 쪽에도 관점을 뒀었는데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은 이 점도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고 시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로봇도 머스크 수혜주로 이제 포함해서 볼 타이밍인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지금 정말 연말 타이밍이 로봇에게 지금 수급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스코의 대표적인 협력사가 또 뉴로메카였는데 이번에 조선사와도 협약이 되면서 HD현대 3호에 또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사가 됐죠. 자, 지금 26,45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평단가가 33,100원이세요. 자, 비중이 50%입니다. 자, 이제는 부분 정리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순하게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정리하는 관점보다는 이제부터 머스크 트레이드로 저는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유지해보자.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로봇이 만약에 로봇 수급이 화요일부터 본격화된 거라면 다음 달에 더 추진될 수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모멘텀 고려하시고 3만 원 돌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돌파 시점부터는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좀 털어주시고 나머지 비중 평단가의 절반 평단가의 전량 또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의 그 다음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홀딩 의견에 3만 원 돌파 나오면 비중 축소하자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매수가는 13,222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특징이 대부분 다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이린 위원님, 네. 들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네. 좀 더 걱정되잖아요. 팔아야 될지 추가 매수할까 아니면 네. 또 던질까 걱정이 되실 것 네.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상 지금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CES에서 또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드론 또 뭐 로봇 이런 쪽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서 뉴스만 사실 나온다면은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물리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이제 13,000원대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매수를 초반에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셔서 좀 가져가시다가 많이 빠져가지고 낙심을 하셨고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지금 문자여서 문자, 확인이 네, 불가능합니다. 아쉽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을 그냥 들고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뭐 팔란티어나 뭐 또 안드리 스페이스나 뭐 오픈 AI나 등등등 해서 이 뭐 안드릴 레이더 공급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뉴스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셔서도 한 달 내에 본인 매수가 정도는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자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차트상 뭐 맥점은 1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맥점이 되고 중간중간에 9,000원 정도까지 빠지는 흐름이 보여지긴 했었지만은 오히려 이게 지나갔을 때는 또 매수 기회였죠. 그래서 추가 매수 횟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20%를 저점에서 하셔서 홀딩을 하시면 좋다. 그럼 만약에 11,000원 이하로 구간에 충분히 와준다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 20% 정도 물량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11,000원대로 확보를 하시고
홀딩을 하시면은 충분히 13,000원 이상 갔을 때 적어도 20-30% 수익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고요. 이렇게 거래가 오랫동안 없던 종목이 만약에 뉴스를 동반해서 뭔가 이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그날 바로 한 20-30% 급등하는 흐름, 2-3일 만에 3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 다만 욕심을 내자면은 10,000원 전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한두 번 추가 매수하셔서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셔가지고 홀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00원대 확보, 13,000원 이상 부근에서 한번 잘 더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전화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20%입니다. 오, 최초입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약 수익이긴 예. 하지만. 네. 그래도 어제 좀 빠져서 이것도 불안하실 것 같고 언제쯤 수익을 챙겨야 될지 고민이시죠? 바로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이 종목은? 조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네, 타점이 제가 이 하나시스템에 대한 관점 22,000원 전후로 저도 보고 있었는데 진입 예. 자체가 지금 관점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나시스템에 지금 한 20% 비중을 실으셨는데 저는 이 종목을 먼저 초도해 좀 말씀을 드리면 짧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또 소요를 해야겠지만 하나 시스템에 갖는 지금의 특장점은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이제 보면은 김승현 회장에 대한 복귀가 저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트럼프 정부의 하나그룹에 대한 그런 어떤 친화적인 제스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가 하는 산업이 지금 방산 쪽,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미국 조선사를 또 이제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조선 방산 쪽도 이제 진출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알고 있었던 우주항공 쪽, 그리고 드론 쪽도 지금 사업 범위가 워낙 지금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갖는 강점은 역시나 지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 연기금, 방어 수급까지 최근에 들어왔었고요. 화면 지금 잠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연기금에 대한 방어 수급이 코스피 종목들에 지금 먼저 우선순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최근에 투신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나간 건 연말에 대한 저는 그냥 매물대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봤더니 내려올 만큼 저는 내려왔고 특히 이제 방산 쪽이 최근에는 우리가 드론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고 우주항공 쪽에 포커싱이 되면서 실질적인 이제 방산의 역할하는 이런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조금의 눌림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23일짜리 14%라는 이 상승 자체가 저는 여기가 기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저는 내년에 한 1월에서 2월, 3월까지도 보유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는 여기에 있는 전고점에 대한 목표. 32,200원이 바로 윗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나 지금 방산 쪽을 좀 더 포커싱 잡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라면은 충분히 지금 모멘텀까지 저는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여기 전고점엔 32,200원,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세우시고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급 예. 보니까 연기금이 전거래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왔네요. 긍정적인 점 짚어주셨으니까 잘 대응하시고 꼭 수익 더 크게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셀바스 AI고요. 매수가는 13,5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11,730원,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린 위원님?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의료 AI 쪽에 소프트웨어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신약 개발 쪽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신약 개발에 이제
우리 나서면서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신약 개발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큰 시간이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조 원대 금액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의료 AI를 통해서 비용도 반으로 절감할 수 있고 또 시간도 반으로 이제 절감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우리 구글이나 독일의 머크사 같은 경우 사실 AI 쪽에, 의료 AI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엔비디아도 투자를 했고 구글도 투자를 했고 그런 대형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다면은 AI 시장, 의료 AI 쪽은 루닛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근데 셀바스 AI는 단점이 뭐냐면 이제 실적 면에서 지금 조금 부진한 흐름도 있고요. 또 주가가 탄력이 조금 부진하죠. 다만 다시 의료 AI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을 때는 또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같은 경우는 큰 가격,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이 신약 개발에서 비효율적인 시간과 비용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이라서 이 부분을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많은 이제 빅테크파마나 빅파마나 빅테크나 기업들이 다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게 좋다. 루닛은 사실상 개인적인 이슈로 굉장히 많이 갔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뷰노나 다른 기업들은 같이 못 따라가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분명히 또 기회는 준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3,000원대 정도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비중도 20%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나 이거죠. 그래서 11,000원 이하에서 길게는 10,000원, 10,000원까지 10,000원 이하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10,000원 전후에서 2차 매수를 20%, 이제 30% 하시긴 좀 그렇고 20%를 더 하셔서 한 몇 달 가져가시면은 수익권에 이제 도달하지 않을까. 빨리는 한 달, 좀 늦으면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저점을 밀어냈을 때는 관심을 더 가졌어서 이제 비중 확대를 하시고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좀 빠르게 한 달 안에 꼭 수익 실현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못다한 상담은 두 분의 공개 방송에서도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유망주 공개할게요.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할게요. 최원범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재건 쪽 결을 맞춰가지고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돼서 건설기계, 부품을 좀 제작, 그리고 판매하는 대표 업체 중에 하나고요. 최근 재건주 중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하죠. 저희 역사상 신고가 나왔다는 점 다들 이미 아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에 우리가 더 많이 관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북미 펌프카 시장에 대한 매출에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 교량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진행할 때 펌프카 수요가 절대적이고 필수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의 지금 북미 매출이 40%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만약에 포커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에서도 매출이 나온다면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이 지금 전진건설 로봇의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다가 푸틴이랑 트럼프 언제든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점들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전진건설 로봇은 지금도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 노력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차트 잠깐 확인하시게 되면은 41,400원의 자리가 역대 신고가 자리입니다.
지금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간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미 사업 진출에 대한 훨씬 더 큰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베팅을 하셔라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다음 전날에 지금 꼬리만 마감이 됐는데 조금 눌리거나 지금 보합권으로 가더라도 여기서의 방향성, 신고가 갱신에 대한 방향성을 그대로 끌고 가보자 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가보자는 주가 42,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4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전문가 최원범 위원의 종목 재건 섹터 안에서 전진건설 로봇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고가 경신 노려볼게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세워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의 종목 궁금합니다. 네, 바이오입니다. 역시 바이오. 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사실상 신약 개발 관련주들도 너무 좋지만은 현금 창출이 바로바로 되는 회사를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또 다시 가져왔고요. 사실 매매하는 게 쉽진 않죠. 루닛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의료 AI 기업이고 또 협업을 아스트라제네카와 최근에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루닛을 보시면 안 되죠. 루닛은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3만 원대부터 4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더블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더블 게임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맞는 환자를 가리는 AI 기술을 개발을 같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머크사나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쪽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바티스도 신약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고요. 또 이제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동사는 암 진단 관련 루닛 인사이트가 있고 또 암 치료 관련해서 루닛 스코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볼파라 헬스하고 이제 통합 솔루션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미리 예측하는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를 개발을 해서 24년도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의사보다 15%나 암 발견률이 높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긍정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조기 예측 AI를 내년 하반기에 FDA 허가 신청 계획하고 있다 얘기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사실상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3분기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또 8월 달에 시장이 급락할 때는 더 많이 밀려서 31,000원대까지 갔지만은 그때가 저점이고 잘 모아도 남들이 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점에서 굉장히 모으신 분들은요 140%의 수익이 났습니다. 무려. 그렇다면은 지금도 사실상 길게 보시면 되겠죠.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판매에 나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좋은 내용을 또 안 좋은 내용까지 합해서 제가 무방해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또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고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를 억누르고 있고 추가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만 원대까지 다시 가기는 단기로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왜? 개인이 많이 사줘야 되는데 개인이 기간만큼 많이 사주느냐. 지금 기간이 매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한 달 정도 짧게는 2주 정도를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11월 초부터 꾸준히 4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3만 원대에 매집을 했고 고점 8만 원 전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6만 원대까지 와주면서 좋은 흐름인데 이 자리에서 바로 갈지 말지 무방해서 여러분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최저점에서 잡아주시고 140% 시세 나왔다는 루닛 전략은 잠시 후에 공개 방송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분의 공개 방송 한 분씩 소개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최원범 위원님. 네. 네.
기대돼요. 특집이라서.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지금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또 남은 시간 또 활용 또 요약 있게 또 잘 말씀드리면서 또 12월 반에서 1월 반에서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있죠. 트럼프 전문가 최원범 위원과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아이린 위원님. 네. 네. 24년도에는 10종목을 추천해서 10종목 모두 상승해주면서 한 종목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자, 이번 연도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할까? 많은 종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매도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방에서 작년도 또 올해 매매한 내역들 보여드리고요. 또 아까 전에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바이오 얘기 추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해드리면서 루니까지도 모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테니까 많이들 입장하셔서 오랜만에 뵙는데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여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공개 방송 9시에 동시에 나란히 시작된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